어느 가장에 멈춰버린 시계. 여러분, 오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름은 김철수, 나이는 45입니다. 그는 지난 15년간 경기도의 한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에서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남들처럼 번듯한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그는 자기 자리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꽉 막힌 도로를 뚫고 출근했고 상사의 질책과 거래처의 갑질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버텼습니다. 연애요? 처음엔 시간이 없어서 못했고 나중엔 돈이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늘 스쳐 지나가는 월급뿐이었고 부모님 병원비와 생활비를 대다 보니 어느덧 45, 수중에 남은 건 낡은 자동차 한 대와 원룸 보증금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김 과장, 미안하게 됐네. 회사 사정이 알다시피 이렇잖아. 자네가 좀 결단을 내려줘야겠어. 며칠 후 어느 날 그는 평소보다 일찍 짐을 쌌습니다. 박스 하나에 담긴 15년의 세월. 사무실 문을 나서는데 등 뒤로 들리는 복사기 소리, 동료들의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그렇게 낯설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는데 오직 그의 시계만 툭 하고 멈춰버린 것입니다. 절망의 한복판에서 마주한 질문. 집으로 돌아온 그는 며칠간 불도 켜지 않은 채 누워만 있었습니다. 텅 빈 방 안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살았나? 왜 나에게는 아내도 아이도 든든한 노후 자금도 없는 걸까? 이런 비참함이 밀려올 때 우리는 대개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규정짓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하는 거의 모든 일이 별로 의미 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신이 그 일을 한다는 것 자체는 매우 중요하다. 비록 지금 당장 손에 쥔 결과물이 없어 보일지라도 15년간 성실하게 자리를 지켰던 그 시간 자체가 김 과장이라는 사람의 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밀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갈 곳을 잃었을 뿐입니다. 고통은 새로운 길의 안내자. 퇴직 후 한 달, 김 과장은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보기도 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 자리를 기웃거려 봅니다. 하지만 나이 45이라는 숫자는 생각보다 높은 벽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지고 동창들의 SNS에 올라오는 가족 여행 사진은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죠. 이때 우리는 영국 작가 C.S. 루이스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지금 겪는 이 극심한 외로움과 경제적 궁핍은 역설적으로 김 과장에게 당신 이제까지 남의 인생을 살았으니 이제는 진짜 당신의 인생을 찾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고 가족이 없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지켜야 할 기득권이나 책임져야 할 짐이 없기에 가장 과감해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나폴레옹 힐과 에디슨이 말하는 실패의 가치. 많은 사람이 40대 중반의 퇴직을 인생의 마침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공학의 대가 나폴레옹 힐은 수천 명의 성공한 사람을 인터뷰한 뒤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모든 역경, 모든 실패, 모든 고통 속에는 그와 대등하거나 혹은 그보다 더 큰 이익의 씨앗이 담겨 있다. 김 과장님이 가진 중소기업에서의 실무 경험, 거친 현장에서 살아남은 생존 본능은 책상 앞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보물입니다. 토마스 에디슨 역시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천 번의 실패를 겪었을 때 이렇게 말했죠.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 단지 작동하지 않는 1만 가지의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김 과장님의 지난 15년은 실패가 아닙니다. 조직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나를 소모하는 방법을 충분히 공부한 시간입니다. 이제 그 에너지를 나를 세우는 방법으로 전환하기만 하면 됩니다. 작은 승리를 쌓아가는 법. 김 과장은 이제 결심합니다. 더 이상 방구석에서 한숨 쉬지 않기로요. 그는 매일 아침 7시에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당장 거창한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루 1시간 경제신문을 읽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기술 교육을 알아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말했습니다. 활력과 끈기는 모든 것을 정복한다. 그는 기술학교에 등록해 도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부르트고 어깨가 빠질 듯 아팠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걸 해야 하나라는 자존심이 고개를 들 때마다 그는 빅터 프랭클의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시련 그 자체보다 시련에 대응하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낮에는 기술을 배우고 밤에는 배달 일을 하며 당장의 생활비를 법니다. 몸은 고되지만 남의 회사가 아닌 나의 기술이 쌓여간다는 사실에 그는 생전 처음으로 가슴이 뛰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의 계절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김 과장님은 부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새벽 2시에 눈을 떠 막막함에 가슴을 쥐어짜지 않습니다. 대신 내일 배울 도배 기술의 도면을 그려보고 어제보다 조금 더 매끄럽게 붙여진 벽지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비록 혼자 먹는 저녁 식사지만 그는 생전 처음으로 자유라는 맛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이 45세 퇴직을 인생의 겨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겨울은 생명이 죽어가는 계절이 아닙니다. 다음 봄을 위해 가장 치열하게 뿌리를 내리는 시기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는 그의 일기장에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이 순간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을 지금의 우리 상황에 대입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헤어진 연인일까요? 나를 버린 회사 상사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지키고 사랑해야 할 소중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15년 동안 남의 꿈을 위해 헌신하느라 낡아버린 당신의 몸과 마음을 이제는 당신이 직접 안아줘야 합니다. 미국의 시인 월트 휘트먼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이 누구든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 돈이 없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깎이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미완성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사회적 기준이라는 잣대로 스스로를 난도질합니다. 남들은 이 나이에 집이 있고 자식이 있고 연봉이 얼마라는데. 그런 비교는 독입니다. 랄프 wal도 에머스는 말했습니다. 모방은 자살행위이다. 남의 인생을 흉내내지 마십시오. 당신은 오직 당신만의 속도로 걷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십시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냉정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알베르 카미는 그 차가운 현실 속에서 위대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겨울의 한복판에서 나는 내 안에 결코 굴하지 않는 여름이 있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다. 김 과장님 안에,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안에도 절대 꺼지지 않는 뜨거운 여름이 있습니다. 단지 회사가 씌워놓은 안경 때문에, 돈이라는 장벽 때문에 잠시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퇴직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에 찍히는 쉼표일 뿐입니다. 그 쉼표 뒤에는 여러분이 직접 써내려갈 더 멋진 문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40대는 인생의 해질녘이 아니라 진정한 나로 살아가기 위한 제2의 여명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제대로 시작하는 것은 이미 절반을 끝낸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며 마음을 다잡은 당신은 이미 새로운 인생의 절반을 성공적으로 시작한 셈입니다. 내일 아침 거울 속의 자신에게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부터는 우리 진짜 재미있게 한번 살아보자. 돈도 배경도 백도 없지만 우리에겐 아직 단단한 두 다리와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 2막, 그 화려한 막이 오르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저는 믿습니다. 5년 뒤, 10년 뒤에 당신은 오늘 이 고통의 시간을 떠올리며 그때 그 시련이 나를 살렸다라고 웃으며 말하게 될 것임을요.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내일을 저는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김 과장님의 이야기, 그리고 인생의 지혜가 담긴 명언들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아주 작은 불씨 하나라도 지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실 저도 대본을 쓰고 영상을 만들면서 몇 번이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우리네 삶이 참 녹록지 않죠.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은 정말 강한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충분히 승리하며 보내신 겁니다. 혼자 고민하면 그 무게에 짓눌리지만 함께 나누면 그 무게는 절반이 됩니다. 혹시 지금 말 못할 고민이 있거나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잠 못 이루고 계신다면 언제든 이곳 댓글창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거창한 해결책은 드리지 못해도 적어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끝까지 읽고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어깨를 빌려주는 그런 따뜻한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가 더 깊은 위로의 이야기를 찾아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그동안 남들 눈치 보느라 가족 부양하느라 고생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푹 쉬게 해주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한 햇살이 여러분의 창가를 비추길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조만간 또 다른 위로와 희망의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